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전이었던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는 토트넘이 전반전 선제골 허용하면서 일격을 당했지만 결국 손흥민 선수의 기점 패스를 통한 역전골,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통한 상대의 자책골,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직접 자신의 시즌 3호 골을 터뜨리면서 후반전 시작 15분 만에 무려 3골이 터지면서 전반전의 1대1 스코어가 4대1이 되면서 토트넘의 완승으로 끝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는 명확한 전술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제임스 메디슨을 교체 아웃했죠. 전반전에 사실 쿠루세스키의 동점골이 터지긴 했지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조금 답답하고 아쉬운 면도 있었는데 메디슨이 빠지고 또 사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할 베리발이 들어온다거나 전술적인 유지가 아니라 전술 변화, 아예 4-3-3에서 4-2-3-1에 가깝게 경기의 형태가 바뀌었고 그 이후 손흥민 선수의 결정적인 활약이 나오게 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과 공존하는 상황이 손흥민 선수에게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또 생각했던 국내 팬들과 국내 언론의 생각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도 공감을 얻은 게 아닌가라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실제로 저희는 사실 메디슨이 다쳐서 바꾼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이게 전술적인 결정이었다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이 전술적인 결정이 앞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인터뷰 풀버전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날 경기 말씀드린 대로 4대1로 토트넘이 이겼는데 전반 18분에 쿠두스에게 벼락 같은 선제골을 내줬었죠. 보엔을 막지 못했던 수비적인 문제가 드러났지만 전반 36분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리로 패스를 줬더라도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른쪽에 쿠루세스키에게 패스를 줬고 쿠루세스키가 공을 몰고 들어가서 왼발 슈팅을 성공시키면서 1대1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경기력이 그리 개선되진 않았는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57분 비수마의 골을 손흥민 선수의 기점 패스에 이은 우도기의 컷백으로 만들어냈고, 또 55분에 이 아레올라 골키퍼의 자책골이 결과적으로 됐던 이 역전골은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이끌어냈고, 그리고 60분에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졌잖아요. 52분부터 60분 사이, 거의 8분 사이에 이 세 골이 터져 나왔는데, 그리고 61분에는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때리고 나왔었죠. 어떻게 후반전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나왔느냐? 쿠두스 선수가 이날 퇴장당하긴 했지만 86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퇴장과 관계없이 토트넘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경기를 뒤집은 거고, 손흥민 선수가 그 때린 슈팅이 골대를 맞춘 것 장면, 그 장면 이후 이르게 교체 아웃되지 않았다면 5대1, 6대1도 가능했던 경기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이날 경기의 전체 기록을 짚어보면 토트넘이 58%의 볼 점유율로 오히려 점유율이 더 높을 때보다 많은 슈팅과 날카로운 슈팅을 때렸어요. 22번의 슈팅 중에 7개의 유효 슈팅이 나왔고 또 1.4 기대 득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반전에 오히려 점유율이 더 높았지만 그 지배력에 비해서 기대 득점 자체는 그리 높지가 않았어요. 기대 득점이 토트넘이 크게 상승했던 것은 결국 이 후반전 들어서면서였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반전에도 앞서있던 것은 맞지만 오히려 선제골을 넣은 이 시점, 웨스트햄이 앞서가는 시점까지는 기대 득점 자체도 더 높았거든요. 점유율에 비해 그 기회를 못 살리고 있었습니다. 경기의 공격적인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후반전 들어서 완전히 올라가고 오히려 웨스트햄은 완만하게 갔다. 웨스트햄이 또 후반전엔 쫓아가야 되니까 공격적인 교체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변화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이 마크 스탯에서 제공한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토트넘의 공격 위협은 하프타임 이 시점을 기점으로 굉장히 높게 이제 발생하거든요. 또 실제 기대 득점값 같은 경우는 전반전에 물론 토트넘도 막판 선제골이 나올 때 높아진 부분이 있지만 그 뒤에 상승폭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반전은 토트넘이 상대 지역에서 플레이했습니다. 이 평균 위치는 후반전 선수 교체 후가 아닌 전반전만 두고 있던 건데 상대가 갇혀있고 토트넘이 상대를 몰아쳤지만 가운데 지역에 공략이 전혀 안 됐어요. 왜냐? 존슨, 손흥민이 사이드에 걸려있고 솔랑키까지 밑으로 내려온 가운데 클루셉스키와 메디슨 이 두 명을 중심으로만 공격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두 명의 선수가, 특히 메디슨 선수가 조금은 템포를 잡아먹고 끌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가장 많은 득점 찬스 패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슨을 중심으로 공격이 전개될 때 말씀드린 날카로움이 떨어지고 무디고 예측 가능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뒤에 수비 커버가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한 거예요. 두 명의 공미를 놨을 때 손흥민 선수도 낭비되고 솔랑키도 뭔가 본인이 2차적인 역할만 해야 되고 존슨 정도만 좀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의 다른 공격수, 특히
손흥민 선수와 솔랑키를 조금 낭비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프타임에 사르가 들어오고 메디슨이 빠지게 됐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메디슨이 정말 몸 상태의 문제로 빠졌던 것이라면, 전술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면 베리발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벤치에 있었던 베리발을 또 활용할 수도 있었고, 혹은 뭐 히샬리송을 넣으면서 투톱으로 바꾼다거나, 뭐 손흥민 선수를 뭐 안쪽으로 넣는다거나, 뭐 그런 전술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있는 채로 플레이를 더 자유롭게 공격적으로 골문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했던 변화가 바로 메디슨을 빼고 사르를 넣은 이후 사르를 전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후진해서 쓰도록 한 거였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날 경기를 뛰면서 함께 했던 데안 쿨루세스키가 이날 중계했던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전반전 같은 경우 우리가 피지컬적으로 100%가 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왜냐? 낮 경기였고 A매치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또 상대가 잘했기 때문에, 득점도 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가 골을 넣었을 때 우리가 이길 거라는 걸 알았다. 기세가 바뀌었던 걸 알 수 있었고, 우리가 경기를 더 지배적이고 조조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며 자신감을 얘기했고요. 우리가 정말 잘할 때는 정말 언빌리버블한 활약을 펼치지만 우리가 수비는 더 잘할 필요가 있다. 조금 냉정한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정말 공격에 방점을 찍은 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비를 더 신경 써야 한다. 밸런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4대1로 이겼지만 앞으로는 더 개선해야 된다라고 또 냉정하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게 잘 맞아떨어지면 우리는 4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다. 하지만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공격적으로 경기를 해도 4골이나 못 넣을 수도 있고 수비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가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르가 교체 투입된 상황에 대해서 쿨루세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격과 수비를 모두 잘 해내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파페가 들어왔던 것이 아주 좋았다. 왜냐? 그가 경기를 바꿔줬기 때문이다. 메디슨에게도 공수를 다해야 되는 역할이 주어졌고 쿨루세스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토트넘이 역삼각형 미드필드를 두고 메디슨과 쿨루세스키를 나란히 공격적으로 쓰는 4-1-4-1에 가까운 대형을 쓰더라도 지금 뭐 웨스트햄이 어떻게 보면 기도 로드리게스가 허점을 보였던 것처럼 그런 수비적인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쿨루세스키도 많이 내려와서 커버를 해주고 솔랑키도 많이 내려와주고 손흥민 선수도 많이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메디슨도 많이 내려와주고, 근데 이날은 메디슨이 잘 못 내려와줬고 또 공격도 잘 안 풀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르가 들어가면서 경기력이 달라졌다라고 쿨루세스키가 선수로서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 스카이 스포츠 역시 이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사실 전반전 끝나자마자 선수를 교체하는 것은 그 선수에 대한 질책, 선발 출신 선수가 제대로 활약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체력적으로, 피지컬적으로 뛰어났던 웨스트햄을 상대로 중원에서 특히 사르의 달리기 능력과 에너지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전반전을 보면서는 웨스트햄이 미드필드의 지역에서 우리에게 특정한 문제를 야기했던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메디슨을 뺀 것이다. 부상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메디슨이 후반전에 벤치에 나와서 경기를 지켜보긴 했지만 본인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저는 사실 뭐 부상을 당했나?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술적 이유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자존심이 상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어찌됐거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파페의 이런 달리기 능력, 잘 뛰는 능력, 광범위한 커버력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공격적의 창의성은 손흥민 선수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해줄 수가 있는데 메디슨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공격수는 포화 상태에 공격이 제대로 합을 맞추지 못하고 있고 수비의 문제만 자꾸 드러나니까 바꿔준 것, 이 판단을 하고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하면 손흥민 선수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스스로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사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진하고 또 정확한 축구를 원할 때 그 위협적인 발판을 마련해줬다. 그 정확한 축구를 하는 과정에 정확한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클리니컬한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르가 그 발판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디슨을 교체한 것에 대해 전술적인 이유도 있었고 또 미드필드 라인에 더 많은 운영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근데 사르가 운영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 운영 능력을 손흥민 선수에게 할 수 있게 공간과 자유를 주기 위해 메디슨을 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에 대해서는 좋은 에너지를 불어 넣어줘서 도움이 됐다. 그가 노련미나 운영 능력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걸 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메디슨이 나가고 사르가 들어오면서의 둘의 히트맵은 공격 지역에만 치중되어 있고 심지어 손흥민 선수의 영향을 침범했던 메디슨이었고, 사르가 들어오면서는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공격을 할 때 그 뒤를 커버해주는 역할들을 해줬잖아요. 그런 점은 결국에는 메디슨이
아쉬웠던 위치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서 공격을 하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실제로 두 선수의 기록을 보더라도 사르가 키패스는 1개였어요. 메디슨이 5개였죠. 근데 뭐가 좋아졌느냐? 손흥민 선수가 이 공격적인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메디슨의 역할을. 즉 그럴 수 있도록 파페사르가 뒤를 커버해주면서 95%의 안정적인 패스를 해주고 롱볼로 2개의 전환을 만들어주고 경합에서도 거의 뭐 50% 이상의 승률을 기록해주고 공도 3번밖에 안 뺏기는 정말 안전한 플레이, 또 파울도 얻어내고 클리어링도 하고 슈팅 블로킹도 하는 수비적인 플레이를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사르가 해줬기 때문에 토트넘의 전술 균형이 갖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 경기 후 직후에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는 전술적으로 러닝 파워가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르를 투입했고 사르가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큰 도움이 되었다. 상대가 선제골을 넣었을 때 그들의 기세를 느꼈지만 우리도 홈에서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고 홈팬들이 우리를 응원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기회를 못 살렸던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그 기회를 잘 살렸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과정에는 결정력이 좋은 손흥민 선수가 돌아와 줬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또 여기서는 못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이 없었음에도 경기 후 취재진과의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이날 후반전에 부상에서 돌아온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도 강조를 했어요. 여기서 나옵니다. 미드필드진의 득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왜냐면 뭐 비수마가 이제 역전골을 넣었고 쿠루세스키가 동점골을 넣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골을 넣었지만 이 질문 미드필드진의 득점에 대해서 브레넌 존슨 같은 선수들이 최근에 골을 넣고 있지만 미드필드 선수들에게서도 더 많은 골이 필요합니다. 클루세스키와 비수마가 정말 잘해줬지만 손흥민 선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다시 돌아와서 득점을 해줬던 것도 좋았습니다라고 질문이 없었음에도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다시 이제 팀이 정상 궤도에 올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좋은 날이다. 웨스트햄과의 경기가 또 팬들에게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팬들이 이 경기를 기분 좋게 보고 돌아갈 수 있게 해서 정말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한 골을 먼저 내준 것은 이상적이지 않았지만 다시 골을 넣기 위해 노력을 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왜냐하면 웨스트햄은 피지컬이 좋은 팀이고 스피드가 좋은 팀이기 때문인데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사르를 투입했다라는 것이죠. 미드필드 라인에 더 많은 달리기 능력이 필요했다. 그 과정 속에서 하프타임에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준 것은 뭔가를 크게 바꾸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힘겨루기에서 조금 강도에서 밀리고 있다 보니까 그 강도를 보강하고 싶었는데 그 강도에 있어서 메디슨을 빼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브라이튼과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2대0으로 이기다가 뒤집혀서 패배를 했는데 그 당시 전반 45분은 나쁘지 않았고 사실 90분을 전체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았지만 마지막 추가 시간이라든지 마지막 순간이 아쉬웠다. 근데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이번 경기는 우리가 후반전에 해야 할 일들 잘했고 95분 꽉 채워서 잘했다라면서 우리 팀이 더 개선됐다. 충분히 좋아졌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경기 후 기자들과 마주 앉아서 차분하게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언급이 되는데 우선 후반전의 경기력에 만족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웨스트햄의 피지컬과 속도에 맞대응이 필요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후반전에 선수 교체 이후 한 단계 더 올라섰고 우리의 축구가 또 훌륭하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미드필드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필요했던 몇 가지 어려운 일을 해냈고 좋은 발판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이선 지역의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르가 그 뒤를 커버하게 하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시즌 초반에 프리시즌에는 메디슨, 사르, 비수마가 주전 미드필드 조합이었다가 메디슨, 클루세스키, 벤탄쿠르로 바뀌었었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는 사르, 클루세스키, 벤탄쿠르로 아마 저는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수마가 골을 넣긴 했지만 또 벤탄쿠르가 들어와서 잘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직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만 이렇게 구조가 바뀔 수 있다. 왜냐? 사르가 다시 살아났고 대표팀에서도 아주 잘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술적인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번 경기를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확인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루세스키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클루세스키 역시 스웨덴의 주장이고 비수마도 말리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한두 명의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우리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좋았다.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잘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한 번 질문 없이 합니다. 이날 질문이 메디슨을 교체한 것, 하프타임에 정말 이른 시간이었죠. 그리고 쿠루세스키가 정말 잘한 것. 영국 현지 기자들은 그 선수들에게 집중하는 질문들이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오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먼저 꺼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은
소니가 나와서 좋았던 부분을 결코 간과할 수 없고 그게 중요했다. 분명 손흥민 선수는 obviously 퀄리티 플레이어고 우리는 손흥민 선수의 피니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다. 결정력이 부족했던 토트넘이잖아요. 경기력은 좋은데 결정을 못한 토트넘이었잖아요. 그걸 채워줄 선수가 손흥민 선수이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나도 전술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선언을 오늘 경기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토트넘이 무작정 지배하고 상대 지역에서 몰아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찾고 공략하고 또 전환 상태, 역습 상태를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줬잖아요.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면들을 보여줬지만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 근간이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탄탄한 기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면서 본인의 방향성을 밀고 갈 건데 이제 그 기초가 탄탄해지면 질수록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이고 실리적인 축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점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술적으로 더 뛰어난 감독이라고 생각했던 로페테기를 압도한 포스테클로 감독을 믿어도 좋겠다. 좀 더 믿고 지켜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했던 정말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 역시 경기를 마치고 나서 영국에서 이 경기를 중계한 TNT 스포츠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경기장에 다시 돌아온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또 이런 아름다운 우리 경기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뛰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면서 3주 동안 경기 못 뛰어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경기를 뛰어서 기뻤고 또 결과도 얻어서 기쁘다고 했어요. 물론 선제골을 내줬을 때 감독님도 좋아하지 않으셨고 그때 감독님이 하프타임에 하신 말씀은 우리의 골문을 내 집처럼 지켜야 한다. 정말 철저하게 집을 지켜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공을 잡으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1대1 상황에서 매우 집중을 했고 1대1을 즐긴다. 토디보를 무너뜨렸던 그 장면을 언급을 했고요. 지난 3주 동안 대표팀도 가지 못했고 이런 팬들의 응원이 너무 그리웠는데 이런 팬들 앞에서 경기하는 것은 큰 영광이고 그 응원에 보답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날의 활약 보답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부상 공백기가 좋을 때도 있다.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일정 속에서는 필요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얘기를 했죠. 2, 3주 동안 재충전을 하기에 완벽한 시간이었고 오늘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했는데요. 물론 포스테코로 감독의 축구가 재미있지만 부담도 크다면서 윙어로서 기회를 창출하고 골도 넣어야 하는 그런 기쁨과 부담이 공존하는데 그게 바로 사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성숙한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는 영국 언론이 쉬고 돌아왔더니 5살은 더 어려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20대 선수들의 몸 상태를 거의 보여주는 오늘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를 관리해준 포스테콜로 감독인데요. 그랬기 때문에 10월 25일 금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할 알크마르 네덜란드 클럽과의 유로파리그 경기 손흥민 선수의 출전이 유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르너의 결정력이 너무나 좀 떨어지고 또 마이키 무어도 아직은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크마르와의 경기는 이전에 페렌치 바로시나 가라바흐보다 훨씬 강한 팀과의 경기거든요. 손흥민 선수를 이 경기에 선발 출전시키기 위해서 70분에 일찍 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알크마르전도 선발로 뛰면서 빨리 좀 득점을 하고 앞서간 이후에 교체를 좀 해서 쉬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10월 27일 일요일 밤 11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또 한 번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10월 31일 목요일 새벽 5시 15분 맨시티와의 카라바오컵 16강전도 맨시티가 아무리 로테이션을 돌려도 맨시티전이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테코 감독이 부상에서 돌아온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기용하고 또 어떻게 관리해주고 또 손흥민 선수는 부상을 털어내고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많은 궁금증, 더 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나올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 활약에 대한 영국 현지의 반응, 영국 현지 분석 프로그램의 레전드들의 해설 한준TV가 나오는 대로 분석해드릴 예정이고 또 이어지는 해외 축구 주요 이슈,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활약상 그리고 이어질 토트넘의 경기들 한준TV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 소통 방송, 입중계로 함께 여러분과 호흡하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라이브 방송과 이 분석 영상 모두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가장 큰 힘이 되니까 저희가 더욱더 다양하고 또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